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청주박물관의 김동환 학예연구사입니다. 오늘은 보시는 특별전, 야금, 위대한 지혜에 대해서 간략히 전시 소개해드리는 자리를 마련을 하였습니다. 지금 포스터에 보시는 것은 전시품 중에 철불에 있는 철의 재질감과 금속을 다룰 때 나타나는 불꽃, 이 두 가지를 저희가 속성을 합쳐서 야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포스터입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전은 국립청주박물관과 국립기회박물관 그리고 삼성문화재단 리움미술관과 공동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전시품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예. 1부는 보시는 것처럼 자연, 상징과 제의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인간이 최초로 만든 금속은 청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청동은 구리와 주석을 합쳐서 만든 것으로 자연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입니다. 이렇게 야금이라는 것은 그 자연을 극복하려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시품 중에 좀 주목을 끄는 유물은 이런 보시는 이제 잔무늬 거울과 청동 검을 좀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잔무늬 거울 같은 경우에는 표면에 거의 거무줄과 같이 아주 세부적인 문양들이 정교하게 이렇게 좀 새겨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는 그 청동 검 같은 경우에는 이 손잡이 부분이 특징입니다. 손잡이를 보시면 오리 두 마리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손잡이들은 당시에 그런 북방 쪽의 문화와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청동 검과 청동 거울은 당시에 제사장을 좀 상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어떤 제사장이 써서 상상해 보신다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청동 거울과 청동 검을 가지고 서 있는 그러한 제사장의 모습을 연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부에는 또 왕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따라오시죠. 2부는 보시는 것처럼 왕, 권력과 국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야금 문화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는 그 시기는 왕이 중심이 된 국가 체제가 완성된 삼국시대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쪽은 이제 금관과 금 허리띠를 비롯해서 왕의 권위를 표현하는 그러한 전시품들이고요. 이 왼쪽에는 철 갑옷과 고리자루 큰 칼, 당시에 그 무사 집단에 사용했던 그러한 전시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금관과 그런 금 귀걸이에는 사실은 금 자체가 당시에 왕이라는 어떤 특수한 분만 쓸 수 있는 귀한 재료였고요.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서 어떤 왕이 갖는 권위, 권력 이런 것들을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는 금동 관모는 저기에 이제 봉황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당시에 이 용과 봉황이라는 것은 아주 왕이라는 어떤 지배자급 그런 주인공이 사용할 수 있는 특정한 문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는 이런 철 갑옷과 그런 고리자루 큰 칼이 있는데 사실 철이라는 소재는 예로부터 그 고대 국가의 성장과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철갑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병사보다는 장수 정도가 썼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이쪽으로 가셔서 고리자루 큰 칼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리자루 큰 칼은 무기로서의 역할도 하겠지만 손잡이 부분을 보시면은 아주 세밀하게 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는 고리자루 큰 칼 같은 경우에는 은상갑이 되어 있고요. 뒤에 보이는 저 칼에는 용이 좀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당시에 이런 용과 봉황이라는 것은 특정한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장수급의 그런 주인공이 어떤 군사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할 수가 있고요. 그 야금이라는 것이 이런 일반적인 금속에 어떠한 상징성을 부여하는 그러한 것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제 다음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역은 제3부 신, 부처와 불법이라는 영역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부처님과 보살님이 전시품들이 있고요. 저 뒤쪽으로는 불교 공예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대로 말씀드리면 주로 이 영역은 이제 고려시대에 해당이 되는데, 고려시대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불교가 그 통치 이념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어떤 기능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런 야금이라는 그런 모든 시대의 정수가 이런 보시는 그런 불교 미술품에 녹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이제 철로 된 부처님이 계시고요. 양쪽에 이제 보살님이 계신데, 이 보살님의 어떤 그 보관이라든가 손에 들고 있는 물건들을 보시면 굉장히 섬세하고 정교하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린 그런 장식이나 옷주름 같은 것도 정말 정교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앞에 있는 저 삼조분 같은 경우에는 크기는 작지만 그 하단에 보시면은 아주 섬세하게 가공이 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전시장에는 저희가 국보가 4건이 있고요. 보물이 3건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주 수준 높은 금속문화재로 전시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불교 공예품 쪽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예, 그 앞에서는 그 부처님의 모습을 보셨다 그러면 이곳에서는 다양한 불교 공예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에서 요 앞 왼쪽이 이제 국보고요. 오른쪽도 국보, 저희 왼쪽이 보물입니다. 예, 그만큼 이제 수준 높은 불교 공예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여기에 지금 왼쪽이 이제 향환이고 오른쪽이 이제 합인데요. 이 가운데에 아주 용이 이렇게 은상감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위에 있는 합 같은 경우에는 그 봉황이 또 상감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러한 그 아주 섬세한 이러한 예술미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왼쪽에 보이는 보물인 용두 토수는 보통 사찰 같은 데 보시면은 목조 건물 처마 끝에 이렇게 금속으로 된 토수를 끼워서 비바람을 막거나 아니면 건물이 이제 화재가 나지 않도록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이 용토수 윗부분에 보면 동그란 어떤 고리 같은 게 보이시는데, 이따가 보실 저 건너편에 저런 풍탁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어떤 세트 개념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용의 어떤 섬세한 이런 살아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야금으로 잘 표현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로 오시면 지금 이것은 이제 용두보당이라고 이제 국보 유물인데요. 보통 사찰 앞에 보시면 철로 된 그런 단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크기가 축소가 돼서 아마도 실내에서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러한 그 용이라는 어떠한 그런 장식성도 특별하거니와 재질도 또 금동이어서 특별한 유물임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 그럼 이제 4부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4부는 인간, 삶과 예술이라는 영역입니다. 앞서 보신 부분은 이제 처음부터 말씀드린 1, 2, 3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사장의 존재, 그다음에 왕의 어떤 권위, 그리고 3부에서는 종교와 신앙이라는 측면을 제가 야금으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여기 4부에서는 이 야금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삶에 얼마만큼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 이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전시품은 청동으로 만든 용두 토수입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금동 용두 토수와 재질만 좀 다른데요. 여기 잠깐 보시는 사진처럼 이런 목조 건물 처마 끝에 이렇게 토수를 붙여서 그런 비바람에서 보호를 하고 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보통 그 이 청동 용두 토수의 측면을 보시면 목구멍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용했음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대개는 이제 이렇게 조선 초기에는 이러한 용의 모습을 하다가 조선 후기로 가면서 잉어나 이묵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그러한 학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오른쪽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예, 여기 전시장에 보시는 것은 이제 청동 거울이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이제 저희가 삶 속의 금속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실 이제 금속이라는 것은 단단하기도 하거니와 다양한 기법으로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러한 청동 거울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청동 거울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일상생활에 쓰는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용, 나무, 뭐 기러기, 뭐 학, 이렇게 다양한 문양과 형태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금속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점 중에 한 가지는 이렇게 배가 붙어 있는 청동 거울이 있는데, 이것은 무덤에서 출토된 걸로 부장품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무덤에 같이 묻었던 거울을 보면 알 수가 있고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용문이나 이런 꽃무늬 중에는 당시에 그런 중국이나 일본과 교류했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유물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당시의 어떤 삶이 이 속에 녹아 있다고 볼 수가 있는 재미있는 전시품입니다. 예, 다음엔 현대 작품 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영역은 저희가 뭐 야금과 예술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현대 그런 그 작가님들의 예술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야금 문화가 현대에는 온전히 인간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서도호 작가님, 그 다음에 이효한 작가님, 이쪽에 양혜유 작가님, 정광호 작가님, 조한 작가님, 이런 분들의 예술품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앞에 보이시는 그 지도처럼 생긴 우리나라라는 작품은 가까이에서 보시면은 하나하나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린아이, 어른, 또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다양한 인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루는 작품이고요. 이쪽 벽 쪽으로 다가오시면 이 소리나는 돌림도용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잠깐 제가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야금이라는 금속을 통해서 시각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청각적인 효과까지도 같이 보실 수 있는 작품이고요. 이렇게 현대의 이러한 그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금속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다양한 예술성과 그러한 어떤 사회에 대한 고찰,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천장에 보시는 저 항아리 모양의 그러한 그 작품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양한 조금 다른 전시 기법을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좀 다른 시각에서 이런 전시품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전시를 해보았습니다. 예. 이렇게 앞에서 보신 것처럼 그러한 선사시대의 청동기, 그리고 삼국시대 어떤 금으로 된 금관, 그리고 저런 고려시대의 다양한 그런 부처님과 보살님의 모습들, 그리고 공예품, 그리고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현대 작품에 이르기까지 제가 이번 전시는 이런 야금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시대를 흘러가면서 어떠한 흐름이 보이는가, 이러한 것들을 보여드리는 의도로 기획이 되었습니다.